우리의 말은 다시 존재의 떨림과 긴장을 담아 체제의 모순을 겨냥하여 날아가는 활이 될 수 있을까? 이 저주받은 세계가 강요하는 배제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의 가능성으로 다시 사고할 수 있을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글귀 궁금하시죠? 우리의 말은 다시 존재의 떨림과 긴장을 담아 체제의 모순을 겨냥하여 날아가는 활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홍세화 선생이 공부하는 협동조합 가장자리라는 걸 만든 거 더러는 아실 테고 더러는 아직 모르실 겁니다. 가장자리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인문 잡지가 있는데 제목이 말과 활입니다. 2014년 1, 2월호까지 모두 3권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자리 조합원이라서 책을 받아보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말을 무기로 혹은 글을 무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다. 말과 글에 궁수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쏘아올린 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과 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3권에 관한 얘기를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면 재미가 없겠고 3권 전체에서 몇 편씩을 꼽아 소개하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1, 2월호 3번째 말과 활 가운데 한 편의 글을 소개하는 식으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출판 기획자 박형경 씨를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네. 이것저것 공언을 해버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가입해보겠다. 네. 뭐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네. 됐든 실행하셨습니까? 네, 참 분주한 한 주였는데요. 네. 괜히 약속을 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단체는 아니지만 만나보고 네. 일단 잠정적으로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직 네. 첫 모임에 나가진 못해봐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과 관련된 공동체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찾아보시고 네. 가입을 어디든 합류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네. 접촉을 하신 거니까 네. 약속을 깨진 않으신 걸로 그럼요. 그럼 여기겠습니다. 국민TV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과 활이라는 이 책, 협동조합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이 네. 얘기도 그렇죠. 그 소개해 주셔서 저도 네. 자세히 보게 됐는데 네. 공교롭게도 공동체의 그 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책자 그렇죠. 격월간지고요. 발행인은 홍세화 선생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과 활 격월간지니까는 2달에 한 번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방송 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원이라서 그 말과 활을 발행하는 가장자리 조합원이라서 우편함에 2달에 한 번씩 꽂혀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자리가 중심이나 네. 뭐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서겠다는 좋은 의미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음. 참 좋은 조합에 가입하셨네요. 네, 그 가입해서 그 1권 첫 번째 호, 네. 그 머리글 같은 거였죠. 거기 네. 홍세화 선생이 직접 쓰셨어요, 글을. 네.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체제의 모순을 겨냥하여 날아가는 활이 될 수 있을까? 이 말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그 중에서 3번째 책 네. 올해 1, 2월호를 권해드렸고 네, 네. 그 가운데 한 편을 읽으시고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그거 이렇게 저한테 기획을 제안을 해봤어요. 주셨죠. 예, 네. 그렇죠.
괜찮으셨어요? 책 느낌 전체적으로 역시 PD님이 어땠어요? 탁월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칭찬을 갑자기 하시면 이게- 이 방송의 공신력이 떨어지죠.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책의 격월간지의 그 모토가 네. 인문지향의 정치 비평지라고 네. 해서 조금 어려운 감이 있더라고요. 뭐 아니면 진보 교양 잡지라고 네. 해야 될 텐데. 텍스트가 굉장히 좀 현학적인 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공부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하고 네. 가장자 협동조합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 나가는 모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공부 모임이에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유와 실천을 함께 해나가자 예.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 제안해주신 칼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쉽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쉽다고 해서 글이 결국 가볍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쉽다는 느낌은 네. 몰입이 확 되는. 네, 저희에게 네. 가장 가깝게 다가오기도 하고 전 또 이제 그렇죠. 글을 쓰신 분이 출판 편집자시자 사진 음. 비평가신데 김현호 네. 씨라고요. 네. 그래서 저 출판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글인지 일단 그 글의 제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제목이 좀 긴데요. 뜨거운 프로파간다 사진과 맞서 고통의 감각을 복원하는 일이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길고 제목만 보면은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말과 활, 홍세화 선생이 발행인인 말과 활 세 번째 책, 올해 1, 2월호에 담긴 글입니다. 이 책은 많은 필진에게서 받아가지고 글을 네, 원고를 편집 받아서 위원분들이 굉장히 엮는 거죠. 굉장하신 분들이 예. 계셔서요. 그 필진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만도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렇죠. 이런 예. 현재 담론들을 또 이렇게 진보 좌파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네. 이렇게 편집위원으로 해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이제 3호거든요. 네. 아까 송재 선생님의 그 창간호 네. 그 머리글. 머리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거기서 긴장이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네. 말의 긴장을 가지고 활처럼 쏘아서 뭔가 그 지형을 만들겠다는 건데 긴장이 긴축의 긴과 확장의 장이라고 홍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긴장하면 긴장한다, 뭐 긴축한다 이런 내용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글들이 글과 활이 아니라 뭐 말과 말이 아니라 네. 말과 활이 돼서 정말 확장돼서 상대방에 나가가서 네. 뭐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다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홍세화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네. 직접 다 섭외하시는 거냐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 필진들을요. 예. 진짜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다 섭외를 하시고 또 얼마나 공들여서 섭외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 후에 그 컨셉을 잡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필자를 모아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가입도 하시고 이 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서점에서 사실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서점에 지금 이 서점에도 3호가 나와 나와 있어요. 있더라고요. 3호부터. 1, 2호는 없고요. 네. 아, 3호부터는 네, 지금 서점에 단행본처럼 네, 네, 이렇게 나와서 구매도 할 판매되고 수 있거든요. 있고, 예. 있군요. 예. 그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자, 근데 조합원들을 예. 상대로 이제 기관지 형식으로 판매하시는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네. 이제 그 협동조합을 만드시면서 출판 쪽도 같이 협동조합 개념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일반 출판사랑 연합해서 처음에는 자리를 잡고 계신데 네.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출판사 일곱 번째 숲이라는 지금 출판사 이름으로 예, 갖고 예. 계신데요. 예. 그런 출판사를 운영하시겠다는 생각이신데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이 굉장히 영세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담론을 담고 있지만 또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또 이중 고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일러드리자면은 네. 그 홍세화 선생께서 이제 국민 TV 찾아주셨을 때 네.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끝에 저는 가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 조합비를 얼마가 낼지를 기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3만 원인가를 적었어요. 3만 아, 원인가를 네. 적었더니 이거 아니라고 너무 많다고 그러니 본인이 쓱쓱 지우시더니 1만 원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네, 또 네. 그러셨다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 네. 정규직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2만 원 해요. 아, 네. 아, 그래서 2만 원을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오늘 네. 중점적으로 다뤄볼 글을 소개해드리다가 살짝 그쳤죠. 물론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아무튼 예, 제 3호 가운데 네. 자, 사진 속으로 뜨거운 프로파간다 사진과 맞서 고통의 감각을 복원하는 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김현호 선생이 쓴 글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진을 통한 이 선전 기술의 선전 정책의 선전 전술의 이면을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룬 아주 치열하고 치밀한 글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국정 홍보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삼성 개헌을 앞두고 네. 뭔가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그 닉슨을 방문했을 때 내용을 공보 사진집으로 만든 건데 방미했을 때. 예. 방미 사진집을 만든 건데 그 저도 이제 책을 만들다 보면 표지의 중요성이 굉장하거든요. 표지와 그다음에 텍스트는 보통 이제 저자가 있기도 하고 네.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리고 표지는 그냥 제목이랑 뭐 이미지만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고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표지에서 주는 어떤 그 이미지와 위압감이나 아니면 친화감 이런 걸로 책의 성격이 확 드러나기도 하는데 네. 그것을 너무나 잘 드러낸 이제 공보 이제 방미 사진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분석을 하셨는데 1969년도에 만들어진 사진집입니다. 닉슨 만나고 온 뒤에 직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 사진집의 제목은 혈맹의 유대를 굳히고, 혈맹의 유대를 굳히고. 네, 그리고 부제로 박정희 대통령 내분 방미기. 라고 되어 있고 사진이 크게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이 서로 한 방향을 아마 사진 기자겠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진집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장기 집권에 이용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 분이라는 표현에서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그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그렇죠. 또 뭐 그 예. 문화공보부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뭐 그리고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도 있고 네. 새마을호 이런 잡지를 만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각 마을에 비치를 하고 또 회람용으로 그 마을 사람들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10,000부가 넘는 부스를 찍어서 네. 돌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그냥 정부가 배포한 거죠. 배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네. 민심을 확 사로잡을. 그래서 글을 참 잘 썼어요. 네. 이제 김현우 보면서. 선생이 정말 글을 네. 친밀하면서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네, 이제 굉장히 잘 썼는데 그래서 네. 그 이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 이제 아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애석하긴 한데 네. 그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이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 친해 보이지도 않는 사진인데 제목은 혈맹의 유대를 굳히고 뭐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타이포를 썼거든요. 이제 예. 보통 표지하면 이미지와 타이포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지금 말과 활 잡지도 보면 이제 뒤에 판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편집자라든지 여러 가지 발행인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책에 마찬가지지만 네. 이 말과 활은 그 이제 타이포그래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이신 조혁준 씨가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혈맹의 유대를 굳히고도 1969년도 책이긴 하지만 굉장한 타이포를 썼어요. 정말 이거 혹시 북한에서 만들었나 싶게 피가 툭 떨어지는 듯한 타이포의 사진은 굉장히 냉정한 사진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위압적인 표지와 또 본문은 굉장히 섬세하게 경어체를 썼대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예의 바른 본문이 어색한데 과연 이 사진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나갔나 그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책도 생명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글의 취지에 이제 그렇게 담겨 있고 답은 그겁니다. 질문은 그거고 답은 이제 1969년도에 만들어진 이 사진집의 정체가 1969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2번이나 대통령을 했고 네. 북계의 위협과 그다음에 경제 개발을 위해서 나는 꼭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만 스스로는 그걸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여당 야당 다 합쳐서 다
그건 아니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걸 굳히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스스로는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닉슨에게 계속 거의 구걸하다시피 만나달라라고 했는데 닉슨은 그 당시에 뭐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소련 그 이후에 이제 뭐 서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극 체제라고 해야 되죠. 미국이 네. 어떤 그 중심에 서지 않고 군사력을 좀 너무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다극체제로 가겠다라는 걸 발표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도 철수하거나 아니면은 줄이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그러니까 북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반 아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 있기 때문에 네. 미군이 절반이라 철수하거나 일부 철수하게 되면 자기의 존재 위치에 굉장히 위협감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닉슨을 방문하겠다고 이제 구걸을 하다 보니까 방문을 이룹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굴욕적인 이제 만남이 되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갔다 와서 삼성 개헌안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만나고 왔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진집을 만들어서 이제 절묘하게 위장한 거죠. 그 만남 자체를 그 이미지를 마사지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백악관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한 호텔로 불렀죠. 네. 닉슨이. 근데 네. 호텔 앞에 마중조차 안 나왔고 네.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저 안쪽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네. 그걸 보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나중에 굉장히 한탄스러워했다는 네. 서러워했다는 그런 얘기를 측근의 말을 빌려서 김현호 선생이 전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만났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녁 식사 때는 시시껄렁한 자기 고향 친구들 불러다 앉혀놓고 같이 식사라는 게 아니겠소. 네, 닉슨이 뭐 자기 동네 전혀, 친구들 데려다. 예, 전혀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그 네. 혈맹국 간의 얘기, 혈맹의 유대를 붙이는 내용은커녕 고향 친구도 불러다가 그냥 잡담하는 그런 저녁 네. 자리에 앉힌 거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옹색하게 얼마나 초라하게 닉슨이라는 그 대국의 대통령을 만났는지를 부각하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어쩔 수 없었겠죠. 뭐 당연히 국력의 차이가 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굉장히 초라한 만남이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진을 통한 그 선전 홍보의 기술을 통해서 굉장한 만남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예. 굴욕적이고 뭐 스스로도 비통한 만남이었다고 회고했지만 실제로 이 사진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굉장히 미국 정상과 그 당당하고 친근한 태도로 회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네. 이게 취지고요. 그래서 모든 사진들은 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닉슨은 거의 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걸 경청하는 모습이라거나 이렇게 한 번은 정면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진이 없대요. 닉슨 대통령 사진은. 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짜 맞춘 거죠, 내용을. 그렇죠. 이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청취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치에서 물론 이 홍보 선전, 공보의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됐던 시기였고. 네, 그래서 뭐 의도한 대로 그렇게 귀국 후에 바로 삼성 개헌을 날치기로 상정해서 통과시킵니다. 이 사진을 배포하고요. 네. 근데 국민들은 뭐 속는 걸 수도 있고 속는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제 김현우 선생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빈농 출신의 아들임을 예. 굉장히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굳히고 뭐 여기 보면 밀짚 모자와 선글라스로 네. 대변된 이미지. 그러니까 밀짚 네. 모자는 어떤 빈농의 아들, 그다음에 선글라스는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해서 굉장히 이미지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모내기 같은 거 하는 장면들. 네 그런 예. 뭐 다른 대통령들도 다 그런 걸 했겠지만 네. 굉장히 그런 이미지화에 탁월한 음.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세 번째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네. 이제 아예 유신 정권으로 들어서게 되죠. 정당과 뭐 다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냥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거죠. 미국이랑 상관없다 이제는 혼자 하겠다는 거죠. 주간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참 저도 이번 그 말과 활의 잡지 보면 연속기획 박근혜는 어디에서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참 기억이라는 게 네. 겪었지만 정말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랬었자고 느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지만 참 신문 어릴 때도 신문을 봤었나 봐요, 제가. 네. 항상 신문 일면에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는 항상 대통령 얼굴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항상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를 모든 신문의 일면에서 다뤘던 것 같은 느낌. 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리고 그런 이미지와 그런 홍수 속에 그 이미지 홍수 속에 국민들은 속아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꺼이 이제 이 나라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또 그렇다고 뭐 언급해서는 안 되는 얘기도 아니고 요 정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 텍스트로 돌아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래서 그 본문에 나오지만 그 프로파간다 이미지라는 네.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국민들이 속아둘 준비가 되어 있었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네.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한 도정이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프로파간다 이미지가. 그래서 또 그런 대의를 향해 함께 그 고통을 하겠다라고 국민들을 계속 도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제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 건데요. 네. 책은 1969년 11월에 발간되었고 1970년 1월 6일에 대통령실 예비비를 사용하여 1만 5,700부의 제작비를 지출할 것이 국무회의를 통해 결의되었다. 네. 서문을 쓴 수석 공보비서관 강상욱은 닉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했으며 방미 성과를 엮어서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책을 만든다고 쓰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위대한 영도력에 대한 경의를 어떻게 시각화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책에 주어진 임무였다. 그래서 이를 위해 책의 사진과 텍스트는 다양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직조해낸다. 예를 들어 혈맹의 유대를 그치고라는 강렬한 제목과 의고적인 타이포그래피가 없다면 표지에 인쇄된 두 사람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사진에서 박정희와 닉슨은 그리 친밀해 보이지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진집을 만든 이들은 사진 바로 위에 혈맹의 유대를 그치고라는 제호를 놓음으로써 여기저기로 미끄러지는 사진의 의미를 단단히 움켜쥐고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 텍스트에 포획당한 사진은 두 대통령이 만나 강고한 혈맹의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박정희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는 당당한 영웅이며 그들의 관계는 친밀할 뿐만 아니라 대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정반대의 내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사진의 마술이 가능한 게 또 책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서점에 가면 모든 책들이 이제 보시면 표지부터 보시고 마음에 들면 넘겨보시거나 뒷장을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책 표지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출판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표지와 표지에서 어떤 제목을 달 것이냐. 뭐 혈맹의 유대를 굳히고가 아니라 뭐 그냥 방미 기 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왔겠죠. 네. 이렇게 둘이 뭐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혈맹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진에 이렇게 서로 냉랭한 분위기를 텍스트가 끌어안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노골적인 편집 기술이 이제 박정희의 삼성 개헌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뒷받침은 했을 거라는 네. 추측을 할 수 있죠. 최소한 김현우 선생이 글을 참 정말 재밌게 잘 썼어요. 네. 예,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한편의 긴 칼럼입니다. 네. 말과 활 아까 서두에 박형경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리고 저도 느끼고 있듯이 무겁고 어려워요. 사실 네. 다수의 게재된 글은 담론을 피하지 않고요. 또 이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글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어려워요. 저도 다른 좀 분들은 많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어렵기도 하고 예. 무슨 말이지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 참 요즘에 그 담론들 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안녕들 하십니까? 여기는 자유규고가 어떤 분이 쓰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그게 그냥 사회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다 보니 좀 더 학술적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긴장 관계가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김규환 선생님 쓰신 글도 굉장히 좋았고요. 한번 말과 할 잡지를 네. 이렇게 뭐 서점에 살 수 있으니까요. 구독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김현호 선생 뜨거운 프로파간다 사진과 맞서 고통의 감각을 복원하는 일이라는 글은 그 사이에서 비교적 조금 편안하게 접근해서 몰입할 수 있는 네. 요 정도 무게의 글들이 중간에 또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래요. 네, 네, 네. 예,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말과 활의 깊이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텍스트에 눌렸나요? 좀 아니요, 전혀 그러진 눌리시지 않았나요? 않았어요. 예,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저도 이 재밌었고요. 잡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각을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글들이 얼마나 진지하면서도 전투적인지, 네. 예, 글을 무기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같다고 했는데 거기 필진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단단하고 분석적이고. 예. 그리고 글과 활이 아니고 말과 활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과 활, 입에 은근히 잘 붙으면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흔해 빠진 감성도 아니고. 네. 네. 97년도인가 폐간의 말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텍스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글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이 지금 현상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글과 활이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이제 뭐 요즘에 글 읽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그렇죠. 말을 글의 형태로 또 쓰셨으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활이 돼서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과 활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많은 청취자들이, 조합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가장자리에도 한번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 보시기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0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홍세화 선생이 꾸린 협동조합 가장자리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인문 잡지 말과 활 제3호 가운데 사진 속으로 뜨거운 프로파간다 사진과 맞서 고통의 감각을 복원하는 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김현호 선생이 쓴 글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